자, 저희가 이제 2단원 제목은 미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배운 게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분이 뭔지 이제 미분의 뜻도 배우시고요. 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뭐 그런 말들. 그리고 미분을 주는 자판기라고 해서 도함수라는 걸 이제는 하도 많이 해서 아마 다들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로피탈이란 걸 사용하는 것도 아마 연습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미분이 뭐고 뭐 몇 가지 용어들 요런 계산하는 걸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며, 자, 오늘부터 나오게 될 두 번째 내용은 보통 책의 제목이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활용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활용이란 말은 비슷한 말로 어디에 미분을 어디에 써먹어요. 자, 미분을 어디에 써먹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안 하고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냐면 총 두 가지를 써먹으면 끝납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접선이란 말. 방금 점시간 중3 수업 때도 접선에 대해서 하고 왔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슨 정리라고 해서, 자, 우리가 연속에서는 뭐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 이 두 가지를 배웠다면, 자, 여기서도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롤의 정리라고 해서, 뭐 어쨌든 수학자 롤이 만든 정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어쨌든 아마 머릿속에 둘 다 기억나세요. 뭐 C값 구하는 뭐 C값 구하기라고 해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할 거야. 얘는 한번 책을 넘겨보시면 이 책 기준으로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내용 자체가 뭐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앞에 사이값 정리보다 쉬울 거예요. 그냥 C값 구하는 거 할 줄 알면 되거든. 물론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이제 그래프에서 C가 몇 개인지 뭐 그걸 찾는 문제가 있어. 어쨌든 얘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라 생각보다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끝내 드릴 거고요. 다음 토요일날 오시면 롤의 정리, 평균 정리,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교육청 기출문제 좀 어렵다 싶은 것들 같이 쫙 도와드려서 이 책을 아마 숙제로 쫙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저희가 추석을 쉴 거니까 아마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날 학원에 오시거나 온라인에 오시게 될 때는 이 책이 끝난 상태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빠르게 교과서랑 교사용 문제를 볼 건데, 제 생각에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너무 기본적인 짜잘한 문제는 풀지 않고 거기 있는 중단원 혹은 대단원 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편집을 해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계산은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프 주고 식 주고 극한 구해봐, 연속인지 확인해봐,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요 두 개를 한번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저만 다음 장. 여러분들이 50쪽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몇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수학 시간이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지 않을 거라고. 자, 지금부터 제가 몇 문제를 찍어 드릴 건데, 자, 이 몇 문제를 일단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50쪽에서 몇 번에 체크하시냐면, 자, 50쪽에서 333번. 자, 이게 이른바 위의 점 유형이란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쉽고요. 다음 장 넘기셔가지고, 자, 몇 번 문제? 자, 343번 문제. 이른바 기울기 유형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346번 문제. 보통 어떤 점은 점인데 그냥 점이 아니라 바깥점. 저는 보통 바깥점 유형이라 불러요. 앞장은 위의 점, 여기는 바깥점에서 그은 거야. 아마 상상되시죠? 이제 요거 총 세 가지. 자, 풀어볼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했는지 큰 흐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이지만 잘 참여만 하신다면 뭐 학원 수업과 별 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왔다 갔다 뭐 동선이라던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학원에서 하면 어쨌든 좀 이렇게 답답할 수 있는데 아마 좀 이렇게 집이니까 좀 심신의 안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좀 부득이하게 된 거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상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분 남았습니다. 보통 난이도 순위 위의 점은 제일 쉽고요. 위의 점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쉽고 그 다음에 바깥점이 사실 뭐 어렵다는 말보다는 흐름을 이해해서 좀 약간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바깥점 이용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뒤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5분 시간 드렸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원래 학원이라면 제가 물어봤을 건데, 자, 물어보기가 조금 거시기한 관계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쓴 정답과 비교해서 똑같이 나온 친구는 채팅창에다가 T를 좀 내주세요. 자, 333번 문제는 일단은 위의 점 유형이고, 자, Y는 X 더하기 5. 이렇게 나온 친구 확인 좀. 자, Y는 X 더하기 5. 이렇게 나온 친구. 다들 나오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위의 점은요, 일단 제일 쉽습니다. 제일 이지. 자, 왜 제일 쉽냐면, 사실 이제 요 내용에서 이어지는 건데, 저희가 앞에서 미분계수의 뜻 배울 당시에 뭐를 배우냐면, 이 미분계수라는 거에 기하학적인 의미를 사실 먼저 배워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외웠냐면, 이렇게 위의 점, 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 위에 주어진 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야.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위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지나가는 이런 접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위의 점이라 불리는 유형인데, 자, 이 경우는 왜 쉽다? 결론적으로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거 왜 이래요? 결론적으로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도함수에다가 0을 대입한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형을 대입하시면 1, 즉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두 번째 유형은 자, 기울기 관련 유형입니다. 자, 이 기울기 유형은 이제 두 번째로 약간 난이도로 치자면 약간 두 번째로 난이도 약간 노멀합니다. 자, 얘는 기울기를 줬으니까 자, 거꾸로 뭐를 구하자? 전략을 바꿔서 위의 점을 구하는 걸 전략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위의 점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라고 두는 걸 배웠단 말이야. x 값을 a라고 두시면 y 값은 굳이 b라고 할 거 없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점이 나오면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대로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 이번 문제는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a 값이 몇 개 나온다? a 값이 2개 나온다라는 거야. 선생님 왜 2개 나와요?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주면요,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의 선은 하나가 아닐지 모른다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은 하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셔가지고 기울기를 주면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점 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점 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시간계 만드시면 되고요. a 값이 1일 때 요 점 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시간을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저는 정답을 써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맞은 친구는 맞았다라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틀린 친구만 말씀할게요. 자, 요거 혹시 틀린 친구 있어요? y는 x 플러스 2 그리고 y는 x 플러스 6 2개 나옵니다. 틀린 친구. 이게 틀린 친구하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다들 맞으신 거죠? 네. 두 번째 기울기 버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맨 밑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복습할 건데 이른바 바깥점 유형이라고 해서 이번 경우는 앞장과 비교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깥점, 자, 점이 나왔다고 들뜨지 마세요. 이 점은요, 참고로 여기 위에 없습니다. 왜?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점은 대입하면 돼야 되거든. 즉 안 된단 말은 바깥에 있다라는 거야. 즉 이번 문제는요. 바깥에서 보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그었다. 바깥에서 그었다. 요런 어떤 상태를 말해.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 자, 지금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일단은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지금부터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요. 아, sorry. 기울기가 m이 아니죠. 위의 점을, 미안. 요 만나는 위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의 점을 위의 기울기 문제처럼 뭐라고 두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위의 점을 이렇게 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를 이용해서? 도함수, 자, 미분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답안지, 해설지랑 제 설명이 약간 다른데 결국은 같은 식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저는 방학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기울기를 구하는 자, 이 문제의 포인트죠.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울기가 옆 접선의 기울기인데 저희가 방금 1번에서 요 위의 점을 뭐라고 두고 왔잖아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자, 어쨌든 그림 보시면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옛날에 배운 방식으로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요렇게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다를 리가 없단 말이야. 왜? 똑같은 접선 가지고 두 가지로 구한 거야. 왼쪽은 이번에 배운 신상이고요. 오른쪽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아야 됩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양쪽에 a를 곱하신 다음에 반대편 이항해서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a 3제곱이 얼마다? 8이다. 가 나와서 이번 문제는 a 값이 딱 하나만 나오네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바깥점 이용도 한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긋는 방향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어쨌든 a 값이 나왔고 마무리는 여기에 있는 위의 점과 기울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요. A자리에 2를 넣어보시면 자, 점 한 개 2,24 그리고 기울기는 12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시면 최종 정답은 y는 12x입니다. 자, 이번에는 죄송한데 맞은 친구 물어볼게요. 자, 맞은 친구. 자, 얘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정이 가는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자, 다 맞으신 거예요? 다들 이거 군중심리 아니지? 여기 학원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자, 쉬는 시간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요 여기는 이제 숙제를 해보면 알 거야. 방금 했던 그거랑 이제 여기 나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이제 약간의 말장난, 그냥 안 주고 약간 해석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말장난만 넘어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357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객관식 문제니까 한 명씩 호명하면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57번 문제. 사실 얘는 저기 앞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두 개인 만큼 식을 두 개 만드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장에 저게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저 문장 안에는 식이 두 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국룰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그냥 이제 외우세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오늘 기아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10시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혹시 문제 덜 푼 친구는 문제가 별로 많진 않아요. 한번 쭉 풀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5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혹시 나오나 정답 몇 번 나왔어? 뭐 1번. 다들 1번 나오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라면 제가 안 풀 문제죠. 이런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오늘은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은 생각보다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고민 중이야. 그냥 오늘 노래 정리까지 끝낼까? 아니면 그냥 접선까지만 할까? 근데 급하게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맛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이 곡선이 있는데, 자, 문자가 두 개가 비어 있잖아. 자, 식을 두 개는 줘야 돼.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까지 끊고, 자, 위의 점이란 말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유사한 말로 지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1,1을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제가 편의상 이 곡선을 fx라고 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 심지어 위의 점인데.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용해서 미분 계수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접선 계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그냥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지난번 숙제에서도. 그래서 이 문장을 이용해서 문자 두 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360번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360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가 3개인 만큼 정보를 몇 가지 더 주고 있습니다. 풀어보실래요? 자, 이번에는 똑같긴 한데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나올 거니까 1분 50초 드리겠습니다. 360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집에서 쉬는 겁니다. 네. 오늘 쉬는 시간도 한 10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유형 1번은요, 아직 접선의 방정식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랑 같다라고 했잖아. 그거랑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형 2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분 50초 드렸고요. 자, 혹시 이 문제 예나야 뭐 정답 나온 거 있어? 자, 이 문제 3번 다들 나오셨나요? 굉장히 잘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가 3개라고 혹은 이런 라벨 붙어 있다고 제발 부탁인데 겁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위의 점, 자, 위에서 말했지만 위의 점 나오면 일반적으로 대입하란 얘기니까 이번 경우는 여기서 식 2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자가 3개인 만큼 식이 3개 필요한데요. 읽어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서 자, 접선이 2개 있을 거 아니야. 위의 점이 2개니까 접선이 2개겠죠. 근데 접선끼리 평행하대요. 즉 그 말은 뭐다? 간접적으로 기울기가 같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위의 점 기울기를 주고요. 이렇게가 같다 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보시면 식 2개, 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립을 하시고 나면 A, B, C 다 주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유형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에 보시면 자, 접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위의 점이죠. 위의 점. 원래 그 위의 점을 그 접선 입장에서는 접점이라고도 불러요. 자, 어쨌든 위의 점 혹은 접점이 나오는 유형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풀진 않을 건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그냥 접선을 구해라 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x절편을 구해볼래 라던가 혹은 뭐 362번처럼 거꾸로 왔다 갔다 문제 접선의 방정식을 주는 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그냥 나오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문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 유명하냐면 자, 36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신사고죠. 제가 다른 반에서 지금 신사고 안 하고 친구 교과서를 풀리고 있는데 이 문제 질문하더라고요. 힌트는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힌트는 간단하게 그려서 힌트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자. 아무튼 시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40초 드릴게요.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위의 점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위의 점까지 하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말귀를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뭐 하는 중이지? 저 B라는 게 뭐지? 자,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자. 다들 구글 미트 주소는 요 주소로 똑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자, 이 문제 1분 40초 좀 넘게 드린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가은아, 얘 정답 뭐 나온 거 있을까? 어때? 약간 루트가 나오긴 해서 아마 타이핑 하시려면 뭐 루트가 나오긴 합니다, 일단은. 혹시 뭐 정답 나온 거 있어요? 맞습니다. 자,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이거는 확인 좀 할게요. 자, 이거 나도 맞았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정답은 2루트입니다. 그래서 2루트 2. 지우 맞았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라고 하니까, 자, 뭐 그러면 나온이랑 예나는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물론 저희가 뒤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 정확하게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쟤는 아마 이런 그림일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곡선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을 겁니다. 자, 어떤 위의 점, 여기를 제가 편의상 0,1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보이세요? 이 곡선과 만나는 접점이 아닌, 자, 요 A라는 점, 그러니까 접점 A가 아닌 어쩌면 A라는 점이 위의 점도 맞지만 접점도 맞다고 했죠. 이 A가 아닌 다른 한 점 혹시 여기 보이세요? 얘를 B라고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B라고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건 뭐다? 여기 있는 요 사이의 길이. 여러분들이 요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한번 스케치를 해보자면 그럼 저희가 어떻게 저걸 구할까? 자, 먼저 A가 나와 있고 자, 위의 점일 때 접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순서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인 점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연립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이랑 원래 주어진 곡선이랑 연립하시며 일반적으로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B라고 써있지만 다른 말로 얘는 지금 교점이거든요. 교점은 옛날부터 연립하라고 배웠으니까 연립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이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끝을 내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위에 있는 함수, 미분한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번 문제는 위의 점 유형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1초 만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 알고 점한 게 아니까 이론상 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고요. 두 번째 이제 B를 구할 차례니까 요식과 요식을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연립해 볼게요. 자, y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 자,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 이렇게 예뻐지네요. 자, 묶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b는요 a가 아니어야 되니까 자, 뭐를 고르자? 2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 이 식이든 이 식이든 대입하시면 되겠죠. 2, 마이너스 1. 자, b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거는 a, b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하셔가지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밑에 문제는 오히려 안 풀 건데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위에서 그은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데 그때 그 접점이 아닌 A가 아닌 다른 점 한 개가 더 있어요. 걔를 B라고 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밑에 있는 요 그림을 하나 예쁘게 그리신 다음에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다음 장 넘어가세요. 정리 끝난 친구는 다음 장 넘어가서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제 36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은 캡처 기능이 있다고 옛날에 말한 적 있어요. 캡처 기능도 활용하셔가지고 또 요게 이제 좋은 점이 이게 필기가 안 지워져. 혹시 못 본 친구는 말씀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65번 풀어보세요. 역시나 유명한 멘트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또 역시나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65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고요. 자, 풀어볼 시간 얘는 뭐 오래 안 걸립니다.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거야. 아까 앞에서 풀어본 단순 계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접선을 그냥 구하라 문제보다는 차라리 왔다 갔다 문제를 주던가. 아까처럼 A, B 구하는 문제. 혹은 이제 지금 전 문제, 혹은 지금처럼 어떤 말장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림으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방학 때 많이 봤었죠. 정말 수학인 그런 말이 있어. 그림만 잘 그려도 반은 한다. 진짜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림만 잘 그려도 반은 합니다. 자, 1분 40초 한번 드려봤는데, 자, 이번엔 지우야. 자, 얘 몇 번일까, 정답? 자, 지우 계세요? 5번. 자, 혹시 지우 이외에도 5번 나온 친구 있을까? 자, 혹시 저도 5번 나왔는데 하는 친구. 나온이 이번에 나왔고, 다들 나오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뭘 묻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읽어보시면 자, 위의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잘 배워서 열심히 접선을 그립니다. 자, 이게 접선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접선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렇게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이번에 정답은 요 파란 색깔을 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신 다음에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파란 색깔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뭘 이용해서? 수직일 조건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로 역시나 앞장처럼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368번 문제입니다. 어쩌면 같은 문제예요. 어쩌면 같은 문제고 시키는 걸 T라고 두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368번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어쩜 약간의 활용이라고 활용?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랑. 단지 차이점은 방금은 위의 점을 숫자로 줬고 이번에는 위의 점을 t로 준 것 뿐이야. 숫자로 맞췄단 말은 t로 줘도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약간 우리 일단은 극한에서 또 약간 이런 느낌의 활용 문제를 본 적이 있긴 하죠. 자, 이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이거는 나오나? 뭐 정답 나온 거 있어? 어떠세요? 자, 리미트까지 걸어보시면 자, 이거 약간 분수인데 일단은 분수기네요. 분수기네. 아니면 제가 칠판에 한번 써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자, 나는 이게 나왔다는 친구 있을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 친구. 자, 얘나 다들 이게 나왔어요. 잘했네. 자, 이번 문제는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이 위에 점 나와 있고 요거에서 접선이 아니라 수직인 직선을 요구하고 있잖아. 자, 똑같으니까 이번엔 그리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뭐를 주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줍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오신다면 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이 파란 색깔은 기울기가 2t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알고 마침 이번 문제는 y절편을 ft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2t분의 1 x 플러스 ft 요렇게 여기서 어쨌든 요 점을 얘도 지나야 되니까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항 할까요? 그냥 이렇게 2분의 1이 얼마냐면 ft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ft인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0분인데 한 5만 쉬겠습니다. 네, 15분 시작할게요.